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니꿀잼 대원쌤입니다. 과연 오늘도 허니꿀잼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양 미술사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말은 상대주의적 역사관을 보여주는 역사학자 EH카가 한 얘기예요. 아니 이미 어렵다고! 상대주의적 역사관이란 무엇이냐? 자, 역사란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주의적 역사관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술할 때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서술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술의 역사가 상대주의적 역사관이 가장 잘 반영된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양 미술의 역사라고 하는 게 오랜 시간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미술들을 역사학자들이 선택에 의해서 기술된 것들을 얘기하죠.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역에 이르고 시간은 최초의 미술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렌도로프의 비너스가 등장한 기원전 25,000년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그 넓은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이 일들을 너무 많은 미술품들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게 중요한 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거라고 정해주는 걸까요? 미술의 역사도 역사의 하나이니만큼 역사학자들이 정해주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다? 미술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미술사학자들이 여기 이 시대에는 여기, 이 시대에는 여기가 중요한 거라고 찝어준 것들을 모아놓은 역사가 바로 미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어렵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책에서도 이집트 미술은 고대 그리스가 등장하기 전에만 소개가 잠깐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이집트는 분명 존재했고 이집트 미술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곰브리치가 그리스 시대 이전에 등장한 이집트 미술을 픽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예로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대성당의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신사임당이 5만 원권에 들어가는 초충도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하지만 곰브리치는 그 중에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픽한 거예요. 잠시만요. 신사임당은 한국 미술이니까 서양 미술사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곰브리치가 쓴 이 미술사 책도 원 제목은 아트 오브 히스토리, 더 스토리 오브 아트네요. 어쨌든 그 곰브리치의 선택들을 모아둔 책이 바로 이 서양 미술사 책이 되는 거죠. 자, 이 미술사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곰브리치는 무슨 기준으로 이 미술들을 나눈 건데? 자, 미술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넓은 지역,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서술한 것이라는 점도 있지만 서로의 연관성이 뒤죽박죽이기도 해서입니다. 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할 때 위화도 회군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자,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미술에도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명료한 사건이 있으면 좋겠지만 미술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사학자들이 본인들의 주관을 가지고 만든 이 미술의 흐름을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죽박죽인 미술의 역사를 선생님이 절반으로 나눠봤습니다. 그건 바로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작업 없이 우리가 그냥 바로 이런 미술사 책들을 읽잖아요. 한 3시간 내내 읽었어. 그랬는데도 이제 중세시대야. 그러면 그리스 시대 미술 이미 읽은 거 다 까먹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간단하게 나눌 수 있겠어요? 잘 그린 시대와 못 그린 시대. 착한 놈 아니면 나쁜 놈. 빨갱이 아니면 보수 꼴통. 모범생 아니면 양아치. 그 잘 그린 시대와 못 그린 시대는 5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기원전 25,000년에서부터 BC 5세기까지 그리스 미술의 전성기가 등장하기 전까지가 첫 번째 못 그린 시대고요. 그리스 전성기가 시작되는 BC 5세기부터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까지가 첫 번째 잘 그린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라고 일컬어지는 313년 기독교 공인부터 르네상스가 등장하기 전 1400년대가 되기 전까지가 이제 두 번째 못 그린 시대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등장한 1400년대부터 인상주의가 등장하는 1880년대까지 잘 그린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시대는 인상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현대 미술이 이어지는 이 시대를 5번째 시대로 해서 미술을 총 5개의 챕터로 나눠봤습니다.
뭐 미술사 책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철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나눈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눠본 기준이라는 걸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설명도 어려운 것 같아! 첫 번째, 태초의 인류는 당연히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캔버스가 아니라 동굴의 벽에다가, 그리고 물감과 붓이 아니라 뾰족한 돌이라든지 불에 타고 남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했는데, 당연히 잘 그리기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종교적인 바램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당장 내가 오늘 안전하고 사냥에 성공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작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발견되는 이런 미술들은 대부분 못 그린 그림에 속하게 된답니다. 그러던 미술이 처음으로 꽃 피우는 시기가 바로 그리스 시대가 돼요. 꽃 피운다는 표현은 조금 바꿀게요. 그 전에 미술들을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 표현은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미술 이전에도 이집트 미술같이 주목해야 될 만한 미술들이 있으니까요.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좀 더 잘 그릴 수 있게 된 데는 그리스 시대 사람들이 믿던 신앙의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 그 자체였거든요. 신이지만 분노하고 행복해하고 질투하고 감정을 느끼는 신들이었고, 그들을 빌어서 그리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황금 비율 같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들도 작품들에 많이 도입을 했고요. 이때 이미 인류는 잘 만들고 잘 그릴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시대에 이미 인류는 미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잘 그리던 미술의 시대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이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일신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석하던 그 시대, 중세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그리스 미술과 그 뒤에 등장하는 르네상스 사이에 있는 중간시대의 미술을 얘기한다는 뜻이죠. 포세이돈의 완벽한 근육질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리스에 반해 중세시대에는 신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인간의 모습을 가져다가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스 조각가들은 신핑계를 대면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중세시대는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그리스 시대보다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규칙에 충실했던 이슬람에서는 건물을 장식하기 위해서 꼬부랑 글씨 같은 캘리그라피라든지 아라베스크 문양 같은 것들을 이용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그렸다고 하기에는 좀, 그나마 이슬람보다 좀 덜 빡셌던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문맹자들을 위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술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 시대에 오로지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미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했던 그리스 시대에 비해서 이제 성경이라는 동화책 내용을 미술이라는 사파를 통해서 문맹인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잘 그리고 잘 조각할 필요가 없죠. 이 스토리를 잘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이전 시대에 아름다움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했던 그리스 사람들에 비해서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죠. 이런 못 그린 시대는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된답니다. 1000년이면 지칠만도 하다.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을 위한, 신에 의한 이런 거 이제 지겹다, 인간성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 시대가 딱 좋은 시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 미술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 르네상스 자체가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부활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중세시대 이전의 미술인 그리스 미술을 부활시키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 비해서 오히려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술도 더욱 잘 그린 시대로 나아갈 수가 있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시체를 직접 해부하면서 인체를 연구했고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화 물감도 발명이 되면서 더욱 사실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이후로 미술사 책에서 보면은 많은 양을 할애해서 17세기의 바로크, 18세기의 로코코, 19세기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등 많은 미술사조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선생님이 기준 짓는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쭉 다 잘 그린 그림에 속하게 되는 거죠. 주제만 조금씩 바뀌어갈 뿐인 거지. 그렇게 잘 그리던 미술은 1880년대에 인상주의가 등장할 때까지 오로지 이것만이 답이었어요. 다른 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 보였죠. 더 잘 그릴 수가 없는데 뭘 더 생각해.
그랬던 미술이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880년대에 사진기가 발명되면서부터입니다.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는 예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왕,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을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것. 당연히 왕궁에 소속된 궁중 화가들이 있었고 그들은 좋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그거를 꿈꿨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물론 사진 기술이 처음부터 화가들의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훌륭했던 건 아니었겠지만 예술가들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초상화가의 의무를 벗어던지고 자유를 찾게 됐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실직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 수많은 미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1880년대에 들어서 등장하게 되는 인상주의예요. 인상주의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있는 시대의 그림들에 비해서 많이 형태가 불분명하고 흐려지게 되죠. 이 뒤에 등장하는 수많은 미술사조들도 다 이런 식인 겁니다. 기존의 형태로부터 미술을 해방시키겠다 하는 거는 피카소가 하게 되고 기존의 색채로부터 미술을 해방시키겠다 하는 거는 이제 야스파를 상징하는 마티스가 하게 되죠. 보이는 세계를 버리고 환상 속의 내면을 귀 기울이자 이런 거 이제 표현주의 화가들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가의 주관성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술들 이제 형태를 점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술은 못 그린 시대로 오늘날까지 쭉 연결될 것만 같지만 이 마지막 5번째 시대는 잘 그린 미술과 못 그린 미술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랍니다. 5번째 미술 시대라고 얘기하는 인상주의가 있던 시대도 사실 주류는 아직도 잘 그린 미술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인상주의가 나는 프랑스 파리를 먹여 살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인상주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찾지만 인상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모두의 환영을 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인상주의는 비주류였고 화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 불렸던 살롱전에서 줄줄이 떨어졌거든요. 이 작품이 1863년에 살롱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는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때 줄줄이 떨어졌던 작가들이 살롱전이 열리는 전시회장 앞에서 낙선전이라고 하는 전시를 엽니다. 이 살롱전에 떨어진 사람들의 전시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낙선전에 세잔, 모네, 마네 같은 화가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전시가 바로 인상주의의 시작이 된답니다. 하지만 이 비너스의 탄생 작품은 그 당시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이 그림을 사가게 되고 이 그림을 그린 카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국립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라고 하는 학교의 교수직으로 임용이 돼요. 이런 그림을 그렸던 카바넬은 교수가 되고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던 반 고흐 같은 사람은 배고프게 살았던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시대의 미술도 아직 주류 미술은 잘 그린 미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 사학자들이 꼭 집어준 거 1880년대에는 인상주의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주의를 보게 된다는 거 잊지 않았죠? 하지만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주류 미술은 못 그린 그림들이 먹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 미술이 걸려있는 미술관을 상상하면 대부분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걸려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미술은 형태를 잃고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960년대 미국에서 등장하게 되는 팝아트입니다. 미술을 대중화해서 누구나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가장 기본인 형태를 되찾아온 거죠. 미술에게 다시 형태를 되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 팝아트가 점점 발전해서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미술로 발전하게 되는데 극사실주의 작품들 한번 볼까요? 대부분 인터넷에 이게 도대체 그림이야 사진이야 라는 걸로 많이 돌아다니는 짤들이고요. 이제 보면은 극사실주의 조각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보다도 더욱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팝아트부터 6번째로 잘 그린 시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현대 미술관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대부분인 시대잖아요. 극사실주의도 여러 미술 사조 중에 하나인 거고 미술 사학자들이 오늘날에 주목해 볼 만한 미술 사조로 극사실주의가 있겠다라고 하나를 선택했던 것 뿐이랍니다. 즉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원픽이 아니라 다중픽인 거예요. 중복투표 같은 걸까?
이렇게 지금까지 미술의 역사를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못 그리던 원시 미술, 잘 그리던 그리스 시대 미술, 그리고 다시 못 그리던 중세시대 미술, 그리고 다시 잘 그리던 르네상스부터 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미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못 그리지만 팝아트나 극사실주의처럼 잘 그린 그림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5번째 시대. 이 수업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역사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카가 했던 얘기 했었는데요. 100년 뒤, 200년 뒤에도 오늘날의 미술을 미술사학자들은 어떻게 정의 내리게 될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땠나요? 이 설명도 어려운 것 같아. 좀 어렵지 않았나요? 아니 이해가 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이미 어렵다.